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전희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용하고 난 해결료가 그 자체로 높은 열하고 방사선을 방출하니까 이미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가 되면서 위험한 것 자체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한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거든요. 5년 정도 지나면은 한 다리미 수준으로 발열량 같은 게 감소하면서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내에 이런 저장 시설들을 갖추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수조 안에다가 보관을 해요. 이걸 습식 저장이라고 하는데 물이 되게 열도 뭐 잘 빨아들이고 방사선도 되게 차폐를 잘하는 물질이어가지고 7cm 가는 동안 방사선량이 막 반으로 준다 그랬나? 처음에는 그렇게 저장을 하다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5년쯤 지나면 이게 요렇게 떨어져요. 지수치가. 그 정도 좀 발열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밖으로 꺼내서 이제 차폐 용기에다가 잘 담아가지고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기 순환만으로 이제 냉각이 되니까. 그리고 방사선 물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수만 년, 수십만 년까지 저희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래서 중간 저장을 한 뒤에 나중에 지하 깊은 곳, 인간하고 완전히 격리되도록 영구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결료가 놔두면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닷물을 직접 원자력 연료에다가 붓지를 않아요. 그런 식으로 냉각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사이클이 두 개가 있어요. 물이 흐르는 사이클인데 첫 번째 사이클에서 핵반응으로 온도를 올려가지고 엄청 온도가 높은 물로 만들어요. 그리고 중탕을 하는 느낌으로 두 번째 사이클에 있는 물을 이제 증기로 만든단 말이에요. 끓여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발전을 시키고 나온 증기를 다시 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하는데 이제 바닷물이 얘네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냉각수와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또 없거든요. 배출하는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요. 자연에서 방출하는 방사선의 한 10분의 1 정도로 낮춰진 기준치를 통과해야 이 바닷물로 방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원전이 있는 부산시에서는 매달마다 방사선 계측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원전으로 인한 영향력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 해운대 가실 거면은 방사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작년에 일본을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 일본을 가면 다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쿄가 상대적으로 후쿠시마랑 좀 가까운 편인데 방사선 수치가 0.066 마이크로 시버트거든요. 그 시간당. 근데 이게 서울의 반도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서울이 0.15인데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관악구가 제일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많이 맞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주변 지역이 아니라면은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여행 제한 국가들의 발표를 많이 하는데요. 이 원전 사고 일어난 곳 주변은 3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말은 저희가 웬만한 필리핀, 안 그러면 동남아, 중동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일본 가는 게 안전하고, 사실 뭐 먹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준치로 보면은 기준치 이상의 수산물들이 일본에서 발견이 되는데, 또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기준치가 높아서 또 안전한 기준치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는 것 자체에 있어서 우려를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저는 보내주면 무조건 갑니다. 사실 정말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판도라를 보지는 않았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저도 안 봤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15분 리뷰 영상? 막 이런 거 정도는 봤어요.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게 후쿠시마 원전 모티브로 한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 지진 때문에 이제 사고가 시작이 되는데 후쿠시마 때도 지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쓰나미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쓰나미가 오면서 전력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디젤 발전기가 침수돼가지고 못 쓰게 되니까
사실 후쿠시마 때도 부실 설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번에 그렇게 다 침수가 되게 위치를 해놓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제 이동식 발전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근데 영화에서는 한 6.1 정도 지진에 그게 배관이 파열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나라 원전은 기본적으로 6.5에서 7.0 정도 강도의 지진도 버틸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 그보다 높은 강도여도 제 생각에는 후쿠시마 원전 때처럼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너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연가시나 감기 뭐 이런 영화를 보면서 마스크 쓰거나 구충제 사 먹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해운대를 보고 왜 부산에서 아직도 근데 판도라라는 영화에 대해서는 실화마냥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원전은 폭발이 발생한다면은 수소가스가 들어차게 되면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수소가 기준 농도 이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수소를 조금씩 연소를 시키면서 수소 농도를 맞추는 그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경락 건물 자체도 영화에서는 되게 얇게 묘사가 됐더라고요.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경락 건물 벽의 두께가 1.2m거든요. 진짜 이거 영상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행기가 가루가 돼요. 근데 막 콘크리트 벽을 한 요만큼 파이고 사실 그것만 안 무너지면 괜찮은 거거든요. 사실 후쿠시마 사고 때는 이 원전이 폭발하기 전에 일본 측에서 이 원전에 바닷물을 부으면은 다시는 못 쓰게 돼버리는데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손해가 너무 커서 처음에 좀 반대를 했죠. 그런데 사실 판도라에서는 이미 갈 때까지 간 경우라서 이미 원전을 못 쓰게 된 상황이고 바닷물을 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한전 사장이 반대를 하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 실제 이름 꺼내지 말고 그냥 회사 측에서 적법한 절차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옳지 못한 방법을 실현하려는 것처럼 영화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터진다는 표현도 사실 잘못된 거고 거기에 미사일을 쏜다고 정말 핵폭탄처럼 그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전이랑 그 핵폭탄이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핵폭탄은 매우 농축된 우라늄을 쓰고 원전은 그보다는 아주 낮은 농도의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폭발은 일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원전은 비상사태가 오면은 바로 이제 트립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핵 반응을 멈출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요.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원전이 국가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견학을 가려면은 신분증을 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제 동기 한 명은 민증이 없어서 거기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보안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자핵공학과라고 하면 보통은 그걸 제일 묻는 건가요? 원자폭탄 있냐? 만들 수 있냐? 저희 교과목 중에는 그런 걸 배우는 교과목은 따로 없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런 쪽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원전 방식이 바닷물을 끌어가지고 마지막 그 증기를 다시 물로 냉각시키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 거기에 바닷물이 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바닷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경상도 해안가에 많은데 물론 뇌피셜이지만 그쪽에 공업 지역이 많잖아요. 그 남동 이메 아마 그런 쪽에 이제 공급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서울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그 가정용 전기가 한 1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공단이나 막 그런 데서 쓰는 전기가 훨씬 많은 거라 가지고 이 질문을 하신 분은 그렇게 좋은 거면 너네나 가지지 왜 자꾸 지방에 짓느냐 약간 이런 식의 저는 실제로 원전하고 조금은 가까운 창원 지방에 사는 사람이고 어디 짓도 솔직히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당장 첫 번째로 서울에 짓자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난리가 나실 거고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이 원전을 짓겠다고 지원을 하지도 않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서울에 애초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전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굳이 서울에 지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짓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도현 씨는 근데 어디 사세요? 저는 인천
그럼 인천은 바닷가인데 인천에 원전 짓자고 하면은 찬성하실 건가요? 그게 있잖아요. 그 보조금 주잖아요. 네. 저는 그럼 땡큐 아닌가요 사실? 근데 애초에 지을 만한 부지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 아니 매립한데 위에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부지 설정도 되게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시고 저를 좀 취업에서 유리한 부지에 저는 이 영상이 많이는 아니고 강남 스타일 정도의 조회수만 나와서 탈원전 반대에 좀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